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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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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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시작에 앞서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 두 분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소개를 받으시면 간단한 인사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저희 전통노인위원장 선진균 위원장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고 평화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복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대학생위원장 전용기 위원장입니다. 네, 앉아서 짧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대학생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20대 지지율과 2020년에 있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의 대학생 캠퍼스 지부 설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정치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우리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노동위원장 박해철 위원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노동위원장 박해철입니다. 이리로 하고 절로 하고 좀 봤어요. 뛰어다니느라고. 제가 안전 순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중심, 노동 존중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근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민생제주의의 깃발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LG 플러스 공공농성은 다행히 해결됐는데 파인텍 문제 그리고 전주 택시기사 500일에 가까운 공공농산분들이 현장에서 우리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생에 화답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물질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춘석 인권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여러 현장에서 인권이 많이 징대됐지만 인권의 탈각질에서 보이지 않게 소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색하면서 그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석은 백혜련 여성위원장님이십니다. 노민 위원장님. 안 보여. 네, 좋습니다. 네. 소개 안 해주는 건가요? 이성분 위원장님입니다. 농업인 위원장입니다. 농업인위원회 이성분 위원장입니다. 농업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30년 후가 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이 없어지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농업 지역인데 우리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혜련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마이크. 여성위원회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근간 조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2019년에는 일하는 여성위원회가 되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대두된 여러 가지 젠더 이슈들에 대해서 여성위원회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1만 청년당원에 일꾼 청년이 강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장경태입니다. 우리는 저희 청년위원회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청년 당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또 청년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인재육성위원회, 청년 1번과 닷컴 등을 통해서 청년과의 소통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장애인위원장 문상필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수혁 국제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혁 국제위원장. 우리 국제위원회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 극복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미영 다문화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문화위원장 홍미영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세에 포용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가장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돌보는 참된 권력 지향하는 우리 당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학대 간부회의부터 방금 소개받으신 위원장님들이 현안 발언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지도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올해 기해년 황금대지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요일에 학대 간부회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의 큰 목표는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가 3.1혁명,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올해 가능한 한 많은 성과를 내서 내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도 매주 현장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지난해 있었던 성격 투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크게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것은 당과 정부가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만찬과 생일 파티가 있었고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북하고 중국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관측이 됩니다. 이 북중 간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북미 간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북중 간의 회담을 한 달 이내에 그 다음 정상 간 회담이 열렸던 걸 보면은 아마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열려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울렸어도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열려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잘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남북 간에도 보다 더 진전된 정상회담을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월에 답방을 할 순서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뜻한 징후가 보이진 않지만 답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한반도 평화에 관련한 그 5개 의원회 연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한 해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70년 군단사가 종식이 되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그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명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일부 참모진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세 분 모두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임명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환 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책임자들입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과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 산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분입니다. 주중 대사도 역임해서 급변하는 외교 안보 정책 변화에도 잘 대응할 것입니다. 새로운 참모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권 3년차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새로운 각오로 2기 청와대와 함께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최우선 당면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고 혁신 성장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합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늘린 23조 원으로 편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용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 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급하고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은 올해 1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령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작년보다 확대했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지원 규모도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일자리 목표치는 신규 취업자 15만 명 증가입니다. 정부 여당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으로 노동 갈등이 커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부가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마자 7일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노사, 공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층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계도 저희 당의 대화 채널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소통의 폭을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의 문제고 일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학생, 청년, 여성, 노동, 농업인, 다문화 많은 위원장들께서 그 대화와 소통의 폭들을 많이 넓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될지, 나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면은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법원을 떠났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떠난 직후에 투자자문회사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배경과 과정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에 부탁을 해서 임 전 차장에게 자리를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후부터 1년 정도 그 투자자문회사에 일을 하면서 나가면서 고문료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거의 근무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임 전 차장이 말을 하는 순간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윗선의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일종의 관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퇴직한 후에도 사실상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숨기거나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해왔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원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사실상 또 이런 식으로 서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걱정이 듭니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 하루빨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인사의 총책임자였던 최웅집 전 사장을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 전 비서관을 추천했던 최모 전 기조실장, 인사팀장 등이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것이 인정된 만큼 인사청탁을 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를 받는 그런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를 견제를 시사하는 듯한 미국 하원 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여야 대미 특사단을 꾸려가지고 공공 외교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진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결실을 거둘 거로 기대해 봅니다. 새해 때부터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한 견제 의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을 보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미회담 일정을 가시했습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에 노력하고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동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engel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외교위원을 불러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청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7일에도 engel 위원장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언급해왔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가 2중 3중으로 외교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를 중심으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일정을 추진지로 말씀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강국 교사드리고 의장, 대표단들과 별개로 국회 내 여야 대립 특수단 등을 추가로 구성해서 미 의회와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미 의회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의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올해 여야 모두 합심해서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재판장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던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추가로 조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바란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견디고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됐던 그분에게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업무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수많은 미투 운동과 미드 운동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회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관한 가능과 추행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강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사건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빙상영맹 등 가해 코치의 구타미 성폭행이 반복되어 온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범죄가 혹여 끔찍한 간행은 아니었는지 다른 가해자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그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계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결과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적 지원 방안, 신고 지원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 작년 11월에 발표한 문체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2차 점검문에서 체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으로 체육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권고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률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당과 국회가 조속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을 마치겠고요. 다음 순서는 청년 1번가 시연이 있겠습니다. 청년 1번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진행은 장경택 청년위원장께서 맡아서 진행하실 거고요. 대략 시간은 8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청년이 강한 민주당을 위해 청년 문제 및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1번가.com입니다. 청년 1번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속에서 겪는 일자리, 주거, 보육, 창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 가까이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청년 1번가의 기능과 청년 정책 제안 방법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2분여 정도 되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상, 네. 네, 영상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예, 청년 1번가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에서 논의 제안하기를 클릭하면 청년 제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년 제안 페이지는 제안 순서에 따라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순으로 표기되고요. 청년 1번가 소개 페이지에는 청년 1번가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제를 교육, 보육, 부채, 일자리, 주거, 창업 6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청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책 홍보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고요. 다음은 주요 일정을 알려주는 페이지로 전국 청년연회 행사 이외에도 정부나 지자체, 또 당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응원과 기대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의 뉴스레터 신청하는 페이지고요. 다음으로 청년 정책 제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1번가 시작 페이지에서 논의 제안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요. 로그인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 동의하시고 나서 아이디부터 주소까지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활한 소통과 상호 존중을 위해서 실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마치시고 나면 다시 로그인하셔서 시작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시면요, 이제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글쓰기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작성한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민주당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정책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한 세대 통합형 공간 운영입니다.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얻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더 깨끗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게시물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정책 제안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정책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추천 및 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청년 1번가 소개 및 시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개발하기 나름인데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좀 비정치 영역에서 커뮤니티들, 소위 지역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청년 기업들의 교육시장, 그리고 취준생들의 구인 구직난까지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가 생활 영역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